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불편한 이슈마저도 망설임 없이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이슈가슈입니다. 이슈가슈는 대인관계와 처세, 그리고 가족관계, 사회생활 등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모진 말을 늘어놓음으로써 자녀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곤 하죠. 어린 시절부터 그냥 별것도 아닌 일을 놓고도 매번 부정적인 말투를 섞어가며 어련하겠니? 또는 그럴 줄 알았다. 또는 이번엔 또 뭔데? 등등 부모들이 애용하는 자녀 기죽이기용 멘트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런데 어린 시절엔 이 정도의 말들로 끝나지만 이후 자녀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고 나면 부모의 그 모진 말과 행동들은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평생토록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가 일쑤인데요. 서양 선진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매사에 사랑과 신뢰를 주는 말들을 해줌으로써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데 반해 이 한국의 부모들은 매사에 증오와 불안감, 불신 등을 조장하는 말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생각 없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불문하고 하나같이 이러한 비교육적이며 자녀의 성공을 가로막는 말들을 아주 자연스럽게도 하고 있는데 대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가 그래도 자기 자식한테만큼은 언제든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존재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식시키면서 부모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려고 하는 그릇된 방식의 자기 보호 본능에서 출발하는데요. 그 원인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부모 자신도 그 부모로부터 똑같은 대접을 받아옴으로써 그렇게 오랜 세월 학습된 행위가 또다시 그 자녀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며 대물림되는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의 부모들로부터 받아온 그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은 이미 부모들의 정신세계,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양대 정신세계를 자연스럽게 점령해버린 상태이므로 그러한 말과 행동들은 이후로도 전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은 채로 자녀와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대물림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이며 오히려 그 참담한 말과 행동이 오랜 전통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기까지 하죠. 인간의 정신세계에 입력된 것은 그대로 출력되게 되어 있죠.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원리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부모들일지라도 일단 자신의 자녀들을 마주하기만 하면 그 높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은 어디론가 금세 증발해버린 채로 오랜 세월 그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정적 메시지들을 자녀들에게 줄기차게 쏟아놓게 되는데요. 인간은 생리적으로 외부 환경과 생물체 내의 변화에 대응하여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생리학적 용어로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이처럼 외부 자극과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의 정신세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이른바 심리적 항상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아온 부정적 메시지들을 또 그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여 주는 현상은 바로 자신의 정신세계에 들어온 부정적 요소들을 발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을 찾아내어 가장 효율적으로 털어냄으로써 부모 자신의 정신세계에 안정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항상성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한 자녀들이 부모의 핀잔과 잔소리에 대응하는 것 역시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철없는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자녀들이 자신의 정신세계를 망치려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으로써 정신세계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자기 방어 본능의 일환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둘 다 스스로의 심리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모는 자신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핀잔과 모진 말들을 자녀에게 쏟아내게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그 부정적 메시지들을 또다시 부모에게 되돌려 보냄으로써 자신의 정신세계의 항상성을 찾기 위해 부모에게 크고 작은 반항을 해나가는 것이므로 이러한 인간 심리의 필연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 간에 끝없는 갈등, 즉 생존 투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의 이러한 심리를 한마디로 정의하여 자기 방어라는 단어로 요약하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심리학의 저변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부의 자극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 보호 본능 및 자기 방어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부모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게 정답이겠군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러한 갈등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이니 말입니다. 그 해결책은 부모가 자신이 모진 말을 발산할 대상을 새롭게 찾아냄으로써 자녀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겠군요. 그러나 그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여기에서 바로 신앙의 힘 또는 정신수련 활동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절대자에게 기도하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산에 올라가 허공에 대고 외치는 등 나름의 방식대로 그것을 발산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는 전자, 그러니까 신앙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후자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 자신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부정적 감정들을 모두 털어내고 나면 부모의 마음속에는 긍정의 요소들만 남게 될 것인데요. 이후 부모는 그 남아도는 긍정의 메시지들을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날마다 전달해주면 부모로부터 그 긍정과 사랑의 메시지들을 흠뻑 받은 자녀는 자신의 영혼 속에 충만해진 그 긍정과 사랑의 메시지들을 다시금 부모에게로 되돌려 줄 것인데요. 그러면 자녀로부터 그것을 받은 부모는 또다시 더욱 큰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들을 자녀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오랜 세월 부모와 자녀의 영혼을 억누르던 서로 간의 파괴적인 말과 행동 등 부정적인 메시지들은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고 가정에는
아름다운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디 이러한 인간 심리의 메커니즘을 깨달은 부모님들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이것을 실행하시어 놀라운 가정 치유의 기쁨을 만끽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